안녕하십니까. 서울부민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흉부외과 의사 박옥승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야심차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금연, 금주, 지출 줄이기, 영어 공부 등 저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지만 가장 보편적인 새해 목표라면 역시 다이어트가 빠질 수 없겠죠. 여느 때처럼 또 흐지부지 작심삼일하기엔 거울 속 늘어난 뱃살들이 너무 많기에 이번만큼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앞불사,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는 지인이 발목을 다쳤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응기를 갖기 위해 러닝머신을 조금 빠르게 걷는 정도의 저강도 운동을 했을 뿐인데요.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나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한 다른 친구 역시 어깨를 다쳤다는 겁니다. 이 친구 역시 숄더 프레스 머신을 사용하던 중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중량임에도 어깨에 부상이 생겼다는데 두 분 다 확인해 보니까 모두 발목과 어깨 부위에 힘줄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도한 강도나 중량이 아님에도 힘줄이 다쳤다는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힘줄 그리고 운동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통해 다이어트나 몸짱 등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줄은 사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조직입니다. 리가먼트라고 하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직이죠. 자, 힘줄은 근육에서 발생된 힘을 관절로 전달하는 일종의 용수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힘줄이 다치면 아주 골치가 아프죠. 좌상이나 염좌 같은 근육 부상은 되게 빠르게 치유되는 반면 힘줄의 부상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회복에 있어 이러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혈액 공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경우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거대한 혈관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상 부위의 치유 과정을 크게 돕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면 근육이 커지는 원리 역시 근육 내에 이러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기에 가능한 거죠. 하지만 힘줄은 근육과 다릅니다. 힘줄은 그 성질이 근육보다 뻣뻣하고 질긴데 복잡한 구조의 콜라겐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무엇보다 강도의 중점적인 결합 조직이므로 혈액 공급은 매우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힘줄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됐다면 회복도 빨라지겠지만 장력의 강도가 더 늘어나는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즉, 힘줄에 혈액 공급이 많아지면 부상 역시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체의 항상성과 밸런스를 위해서라도 힘줄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했던 게 아닐까요? 자, 힘줄이 복잡한 구조의 콜라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앞서 설명했는데요.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콜라겐의 고체 형태와 액체 형태가 혼재되고 결합된 구조임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힘줄에는 탄성과 점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런 이유로 강한 장력을 지님과 동시에 압박에도 내성이 강한 특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합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과 스트레스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힘줄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 문제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힘줄의 건조한 정도입니다. 자, 고체 형태와 함께 액체 형태의 콜라겐이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힘줄의 말단 부위는 뼈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그물만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곳에 수산기가 많아서 다량의 수분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 힘줄이 압박으로부터 저항성을 갖고 특유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노화나 부족한 활동량 등에 의한 비활성화에 의해서 힘줄은 수분을 상실하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힘줄이 손상될 확률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중년분들이나 장기간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해서 운동을 더욱 유의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힘줄의 생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요? 힘줄의 강도는 힘줄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성장인자, 그리고 이 성장인자의 효과를 차단하는 분해작용을 일으키는 특정 효소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힘줄의 경우는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활동을 통해 힘줄 단백질 합성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서 더 두껍고 강해지지만 너무 과도한 부하가 제공된다면
다양한 염증 물질 생성으로 인해 성장인자 생성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심지어 이런 염증성 물질들은 분해작용 효소의 과도한 방출을 하게 되고 촉진하면서 힘줄 내의 전반적인 이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라면 과부하를 통해 발생한 염증이라는 것이 힘줄의 악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과부하와 관계없이 염증이 생성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비만 환자들이죠. 비만 환자들이 보유한 다량의 지방세포들은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의학계는 지방세포에 대해 100여 종이 넘는 호르몬과 단백질을 분비하는 하나의 내분비 기관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 분비물들 중 대부분이 신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것이죠. 염증성 아디포카인은 힘줄 내의 염증 역시 촉진하여 힘줄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비만일수록 콜레스테롤과 같은 혈중 지질 수치가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도한 혈장 콜레스테롤 수치가 힘줄 구조를 악화시킨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유전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세포 수용체가 부족하여 선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환자를 관찰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환자의 아킬레스건에는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침착된 콜레스테롤은 힘줄을 악화시키고 파열을 유발합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순환시키는 단백질인 저밀도 지단백 LDL이 힘줄에 쌓여서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염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몸무게가 힘줄에 가하는 하중까지 감안할 때 비만은 확실히 힘줄을 해하는 상태임이 틀림없겠습니다. 일단 운동만 하면 살도 빠지고 뭐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힘줄의 상태가 아니라니 현타가 올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줄이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힘줄은 콜라겐 단백질로 구성된 결합 조직이며 이와 관련된 특정 영양소들로 복구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되는 것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22명의 젊은 남성들을 하루 20g의 단백질 식품을 제공한 그룹과 단백질 섭취를 배제한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저항 트레이닝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슬개근 두께가 14.9% 증가한 반면 상대 그룹에서는 8.1%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이 힘줄의 직접적인 재료의 역할이라면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효소의 활성화하는 역할로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결핍되면 궤혈병에 노출되는데 전신의 무기력과 권태감을 겪는 것이 전형적인 징후죠. 이것은 체내 콜라겐 생성 저하로 인한 힘줄의 기능 상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것 외에도 비타민C는 힘줄의 기본 구조 성장인자의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의 복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간이라고 있는데요. 망간이 부족한 닭에서 힘줄의 염증 증가가 관찰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망간은 우리 몸에 아주 미량만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힘줄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미량의 미네랄을 함유하지 않은 전형적인 정크푸드 식단들은 힘줄을 포함한 결합 조직의 힘을 약화시켜 부상 위험을 더 크게 만들게 되겠죠. 망간 외에도 힘줄 건강에 필수적인 다른 미량 미네랄로는 아연과 구리가 있고 둘 다 콜라겐 생성에 관여합니다. 오메가3로 잘 알려진 생선 기름은 염증을 낮추고 통증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 힘줄에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 포도, 블루베리 이런 데서는 시아니딘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힘줄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식단에 추가하면 좋겠죠. 힘줄의 복구와 보호에 있어 최고의 프로그램은 특정 영양소에 의존하기보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식단의 특징이라면 정제, 가공된 식품을 통한 과도한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의 섭취와 필수 미네랄 결핍이 있겠죠. 이러한 식단들과 가깝게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힘줄의 부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은 분명 건강에 이롭고 생활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만 운동의 초심자들 그리고 비만인 분들은 식생활과 영양을 먼저 신경 쓰는 기간을 가져서 부상으로 인한 2차적 손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서울부민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